안녕하세요. 오늘은 필환 작가님의 중산이라는 무협소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공 한중산이 여러 일들을 겪으며 결국은 무공을 만드는데 성공한다는 전형적인 성장형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느린 전개이지만 잔잔하게 흘러가는 내용들이 나쁘지 않고 단계별로 조금씩 성장하는 주인공을 보는 맛이 있습니다. 노인 한석은 무상오천신법이라는 내공신법을 완성하고 나서 그 누구도 이를 익혀보지 못한 것을 한탄합니다. 책을 덮은 한석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서주로 가는 배를 타고 고향인 대매촌으로 귀향합니다. 한석은 집안이 쇠락한 모습을 보고 한탄하지만 충직한 초서방과 월 노파가 손자인 중산을 잘 키우고 있는 것을 보고 위안을 얻습니다. 한석은 중산에게 원시장생호흡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주인공 중산은 호흡법을 익히며 몸을 단련하고 할아버지가 내어준 육합권법서를 통해 육합권법을 연습합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고리대 금업자의 아들 양곤과 싸우게 된 중산과 친구 장천은 양곤 패거리에게 몰매를 맞지만 이를 계기로 더욱 열심히 수련에 매진합니다. 중산과 장천은 함께 수련하며 점점 강해지고 마을 시장 통해서 양곤 패거리를 찾으러 다니는 두 소녀는 양곤을 혼내줄 생각으로 다리 근처로 향합니다. 대매촌의 소녀 월이는 큰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중산을 기다리다 양곤과 그의 패거리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중산과 장천은 월이를 괴롭히는 양곤과 그의 패거리를 발견합니다. 양곤 일당은 중산과 장천을 포위하고 공격을 시도하지만 중산은 먼저 양곤의 왼쪽 발목을 걸어 넘어뜨리고 옆에서 달려드는 번칠의 가슴을 가격합니다. 양곤은 중심을 잃고 땅에 넘어지며 고통의 비명을 지릅니다. 양곤의 패거리들은 양곤이 당하는 것을 보고 당황해하다가 중산과 장천의 강력한 공격에 패배를 인정하고 도망갑니다. 중산과 장천은 양곤을 붙잡고 그에게 경고한 후 월이와 함께 시장으로 돌아갑니다. 한편 양곤의 아버지 양추호는 아들의 일을 알게 되고 중산에게 보복하기 위해 흑묘라는 무리민을 고용합니다. 삼류무사인 흑묘는 중산을 습격해 심하게 구타하지만 중산은 이를 악물고 참으며 원시장생호법을 통해 회복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기절합니다. 한석은 중산에게 무상오천신법과 초상비를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중산은 이를 열심히 연마합니다. 그러나 한석의 병세는 악화되고 마지막 순간까지 중산에게 무공의 기초를 가르치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가 중산의 나이 13살이 되는 해입니다. 한석이 세상을 떠나자 양추호는 한가장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패거리들과 함께 한가장으로 문상하러 가며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합니다. 어스름한 밤 양추호는 한가장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장원한 한석의 위패 앞에서 양춘호는 중산과 대화를 나누며 한석의 빚을 이유로 장원을 넘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중산은 할아버지의 상중임을 이유로 문제를 나중에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양춘호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한석의 장례가 끝난 후 중산은 양춘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양춘호는 중산에게 빚을 갚기 위해 10년 동안 일하라는 조건을 내걸었고 중산은 이를 수락하게 됩니다. 중산은 흙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무공훈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중산은 14살이 되었고 양추호는 중산을 더 험한 일에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산은 양추호의 부하 왕구와의 갈등 끝에 왕구를 쓰러뜨렸고 이후 양추호의 경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중산은 훈련을 하면서 점점 자신의 감각이 예민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중산은 양추호의 건물에서 두 명의 무림인 청년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기세와 천노인의 얘기를 느끼며 의문을 품었습니다. 삼류무사들이 아닌 진정한 무림인들을 처음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중산이 흑구에게 청년들의 정체를 물었더니 진주언가의 무사들이라며 은자백냥을 쉽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직계 자손일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진주언가의 무사들이 무섭다는 흑구의 말에 중산은 왜 그들이 미사년에 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양추호는 중산에게 도박장으로 심부름을 보냈고 도박장에 도착했을 때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무리민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을 찾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 큰 점이나 상처가 있다고 했습니다. 중산은 그 사람의 정체를 알아차렸습니다. 무리민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삼류흑도문파 도박장에서 일하는 흑살랑이라 불리는 천노인이었는데 그는 무공의 고수였고 우연히 비급을 3권 발견하여 남몰래 이곳에 와서 조용히 무공을 익히던 중이었는데 결국 들통난 것이었습니다. 천노인은 결국 몰려드는 무리민들과 싸우기 시작했고 이때 중산은 흑방 건물에 불을 지르고 비밀통로로 탈출했습니다. 건물 밖에서는 천노인과 무리민들의 싸움이 계속되었고 천노인은 결국 2건의 비급을 불 속으로 던지고 자신도 불에 뛰어들면서 자살합니다. 중산은 화재에 정신없는 틈을 타 흑방의 비밀금고에서 전표를 가져왔고 이후 양추호는 몰락하게 되고 중산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노인의 무공비급이 3권이라는 걸 알게 되고 불타버린 아궁이에 숨겨놓은 한 권의 비급을 발견하고 이곳을 떠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후 16세가 된 중산은 남천맹에 임맹하기로 결심하고 제녕으로 향합니다. 제녕에서 전표를 바꾸고 남천맹으로 갔으나 임맹 자격을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 임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심사를 보던 최영근의 도움으로 중산은 남천맹의 승천당 전령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남천맹에서 중산은 승천당에 배치되었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천맹은 4개의 무력단체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중에서 승천당에서 생활하며 무공을 익히고 성장해 나갔습니다. 중산은 승천당의 당주인 최영근에게서 초상비와 소천신법이라는 기초 무공 서적을 받아 경공술과 내공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중산은 남천맹에서 서신을 전달하는 전령으로 상포라는 곳에 있는 청류장에 서신을 전달하러 갔습니다. 상포는 남천맹에서 약 100리 떨어진 곳에 있는 포구로 청류장은 청류권법으로 유명한 중소문파였습니다.
중사는 서신을 무사히 전달하고 돌아오는 길에 산 능선을 달리며 초상비를 연습했습니다. 맹으로 돌아온 중사는 맹주의 손녀인 남궁유아와 그녀의 시녀 향희를 만나게 됩니다. 남궁유아는 중산에게서 여러 이야기를 듣고 즐거워하며 자주 찾아왔습니다. 중사는 남궁유아와의 대화를 통해 무공 외에도 다양한 지식과 이야기를 공유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중사는 남천맹의 전령으로 활동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홍주에 도착해 서신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홍주에서 서신을 전달한 후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고 무창으로 돌아가려던 중 수상한 마차를 발견하고 추적합니다. 마차는 외딴 창고로 향하고 중사는 인신매매범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그들이 아이들을 납치해 배로 옮길 계획임을 알게 됩니다. 중사는 창고 안으로 몰래 들어가 아이들을 구출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오탁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오탁 형제는 황산파의 고수로 인신매매단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어린 소년으로 위장한 상태였습니다. 중사는 오탁 형제와 함께 인신매매범들의 본거지인 창고에서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탁 형제는 창고와 막사에 불을 지르고 적도들의 주의를 끌기 시작했고 그 사이 중사는 아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산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도망치게 하고 있을 때 적도 몇 명이 그를 추격해왔습니다. 첫 번째 적도가 칼을 들고 중산에게 달려들었고 중산은 몸을 왼쪽으로 돌려 칼을 피하며 육합권법의 사만투월 초식으로 반격했습니다. 그의 주먹이 적도의 턱을 가격하며 적도는 공중으로 솟아오른 후 땅에 떨어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산이 잠시 방심한 사이 두 번째 적도가 그의 가슴을 향해 칼을 찔렀습니다. 다행히도 칼은 중산이 품에 간직하고 있던 육도 삼약 책보자기에 막혀 그의 가슴을 뚫지 못했습니다. 중산은 이에 반격하여 솔수천장의 초식으로 적도의 턱을 가격했고 적도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 적도는 중산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공격했습니다. 중산은 비수를 꺼내어 적도의 칼과 맞부딪혔고 칼이 비수 위로 미끄러지면서 적도의 몸 중심이 흐트러졌습니다. 중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비수로 적도의 목젖을 베어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피가 중산의 얼굴로 뿜어졌고 적도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이후 중산은 자신을 둘러싼 적도들과 계속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중산은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며 반격했지만 적도의 수가 많아지면서 점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나타난 인형들이 적도들을 공격했고 그들은 남천맹의 무사들이었습니다. 남천맹의 방소관과 그의 무사들은 중산을 포위한 적도들을 신속하게 처리했고 중산은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적도들이 포위망을 뚫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방소관과 그의 무사들이 그들을 추격하며 적도들을 모두 제압했습니다. 이후 중산은 인신매매범들을 저지하고 무리민으로서의 첫 살인을 경험하며 자신의 무공 실력을 검토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중산은 무림에서의 삶과 무공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게 됩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전개가 빠르질 않아서 무료 분량의 끝인 25화까지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잔잔하게 흘러가는 성장형 주인공을 보는 맛이 있어서 나쁘지 않았고 지금까지의 진행도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줄거리에선 생략했지만 남천맹으로 가기 전에 어렸을 때 흑묘에게 당했던 중산이 복수를 했지만 살려주고 떠났는데 이때 중산의 나이가 15세가량인 어린 나이여서 살인에 대한 거부감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에 주인공이 20대 성인이고 적들은 칼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계속 살려보내는 주인공을 보면 저도 답답해서 읽다가 포기하는 소설들도 꽤 많습니다. 저는 완결까지 모두 읽었고 인물들의 대사를 보면 약간 고리타분한 구무협의 향기가 조금 나는데 이런 점도 나름 좋았고 한 번씩 사이다나 먼치킨 같은 요소도 나와서 이 정도면 대체적으로 만족스럽게 읽은 무협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